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8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 중 73%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10분 건강수다 진행을 맡은 의사 김영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을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경기도에서 오신 김정숙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최근 들어 여러 건강 고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김정숙 어르신, 10분 건강수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영준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던 시골 아낙네가 이런 방송에 나오니 꿈만 같습니다. 제가 75인데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끄떡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힘든데 이게 다 나이 탓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방에만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러다가 몸이 더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그런 고민은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단지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사시는 어르신들의 장기 기능을 검사해보면 놀랍게도 60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을 급격히 나빠지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22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80대 노인과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장 나이를 비교한 결과 무려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혹시 평소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거나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김영준 선생님, 제 얘기를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농사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나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만 잠시 일어나고 저녁 먹고 나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보다가 잠이 듭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안 좋다고 하시니 정말 놀랍고 걱정됩니다. 저는 담배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았거든요. 김정숙 어르신, 많은 분들이 어르신과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폐 기능 저하 역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습관이 폐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자주 깊은 호흡을 잊고 얕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습관이 폐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10분만 깊은 호흡을 해도 폐 기능이 23%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의 노화는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장기의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식사할 때 음식을 서둘러 삼키는 습관은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4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수면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수면의 질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특별한 운동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3번 20분씩 걷는 습관을 유지했으며 식사할 때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이제 어르신께서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김정숙 어르신, 방금 어르신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질병 예방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시지만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는 칼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이 칼슘제를 많이 섭취할 경우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날 위험이 4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복용 시작 3개월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을 장기 복용한 어르신들의 73%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감기 예방을 위해 많이 드시는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는 적당량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루 1mg 이상의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타민C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제가 딱 그 경우입니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자꾸 시리고 아파서 동네 약국에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몇 가지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아서 비타민C도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제 몸을 해치고 있었나 싶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영양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약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혈압약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숙 어르신, 충분히 걱정하실 만합니다. 약물 오남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약물이나 영양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기신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분들은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매일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짧더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 아까 무릎이 시리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잠든 근육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증후군이 여러분의 수명을 최대 15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후군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있는 개구리가 천천히 죽어가듯 우리 몸의 근육도 서서히 약해지며 잠들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 증후군이 이미 50대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잠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제2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면역력이 최대 43%까지 떨어지고 당뇨병 발생 위험은 68%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치매 위험이 82%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잠든 근육이라니 정말 신기한 말이네요. 저는 그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위험한 거였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요즘 자꾸 힘이 없어지고 농사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몸이 더 약해진 것 같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근육이 약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제가 요즘 손발이 좀 차고 가끔 비틀거릴 때도 있거든요. 김정숙 어르신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근육량이 정상 수준의 7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심장병 발생률이 2.8배, 뇌졸중 위험은 3.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께서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도 매우 심각합니다. 80세 이후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유증은 치명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암이나 심장 질환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퇴부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낙상 위험이 4배나 증가합니다. 근육 감소는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3.7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져 근육 감소를 겪는 어르신의 82%가 불면증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억력 저하도 근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뇌 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잠들면 이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90세를 넘긴 분들도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되살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20분 정도의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콩달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약했던 98세 할머니가 아령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혼자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근육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이제 네 번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하루 3끼 식사를 잘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영양실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80세 이상 어르신의 67%가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독성 영양실조는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보다 수명이 평균 6.7년 짧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혼자 식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첫째,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혼자 식사하면 음식을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결과 영양분 흡수율이 3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식사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 보통 7분 이내에 식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식사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이나 반대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의 84%가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감과 우울감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결국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나 몸에 안 좋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농사일 할 때는 가족들이랑 새참도 같이 먹고 저녁에도 둘러앉아 밥 먹는 게 당연했는데 아들이랑 딸이 도시로 나가고 나서는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졌거든요. 요즘은 입맛도 없고 밥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밥 먹다가 그냥 울컥할 때도 있고요. 제가 겪는 어려움이 고독성 영양실조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김정숙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넷째, 면역력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번 이상인 어르신은 면역력이 일반 어르신에 비해 47%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조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률 증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은 2.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사를 통한 교류가 뇌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소화 장애의 위험입니다. 대화하면서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침 분비가 원활해지고 소화 과정이 촉진됩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식사 교류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혼자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한 가족 친구 또는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도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식사 시간을 함께 나누는 방법을 실천했고 소규모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식사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 위안을 넘어 소화와 영양 흡수 면역력까지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이제 어르신께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는 아까 몸이 자꾸 무겁고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잉안정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안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5번째 원인은 바로 이 과잉안정 증후군입니다. 낙상이 두려워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안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0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 위험이 3.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 인지기능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4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움직임과 외부 활동이 부족하면 뇌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김영준 선생님 정말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농사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바깥 출입도 거의 안 하고 집 안에서만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문턱 넘기도 두렵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도 자고 다시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 위험을 높이고 몸에 그렇게나 안 좋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저 쉬는 게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김정숙 어르신 절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 움직임을 줄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비타민 D 부족과 함께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면역 세포를 깨우는 중요한 활동인데 이런 자극이 부족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 발생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과도한 안정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8시간 이상 앉아있는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일반 어르신보다 2.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혈액 흐름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 역시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면증은 낮 동안의 활력을 떨어뜨려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잉 안정 증후군이 있는 어르신의 82%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활동 제한은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하고 이는 우울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내 생활만 하는 어르신의 우울증 발생률은 일반 어르신보다 3.2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 의욕이 더 떨어지고 건강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93세의 한 할머니는 처음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10분씩 창가에서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루 3번 2분씩 제자리 걷기를 병행했더니 3개월 만에 혼자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9세의 한 할아버지는 낙상이 두려워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베란다를 왕복하며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근력이 45%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어르신, 오늘 저희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고민들을 포함해서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주된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 잘못된 질병 예방 상식 잠든 근육 증후군, 그리고 고독성 영양실조와 과잉 안정 증후군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건강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앞서 설명드린 모든 건강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법,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실천해온 7가지 특별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걷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매일 20분씩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었고 면역력은 48% 증가했으며 치매 발생률은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바람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마당에서라도 매일 조금씩 걸어보세요. 처음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건강한 100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교류입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 혼자 식사하는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소화 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고 영양분 흡수율은 38% 개선된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주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울증 위험이 15% 감소하고 치매 예방 효과는 48%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함께 식사해 보세요.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는 뇌 근력 운동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평생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뇌신경 세포 생성이 58% 증가했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5%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하루 30분 독서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2%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것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 15분 웃기만 해도 면역력이 63%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큰 소리로 하하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우울증 예방과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법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58% 증가하고 체내 염증 수치가 72% 감소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40년간 야간 근무로 불규칙한 생활을 했지만 수면 패턴을 바꾼 지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고 만성관절염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건강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기 이상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단을 유지한 어르신은 평균 수명이 7.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한 접시씩 챙겨 드시고 매일 한 움큼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42% 감소한다고 하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국민체조처럼 간단한 맨손 체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 벌려 뛰기 10번, 제자리 걷기 1분, 어깨 돌리기 10번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은 45% 개선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하루의 활력이 6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하나씩 따로 실천해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습관들이 제 건강을 이렇게나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잠든 근육이나 고독성 영양실조 같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다시 시작해 봐야겠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던 많은 부분들이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7가지 비법 하나하나가 모두 저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식사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제 나이에 이렇게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네, 김정숙 어르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바로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건강 변화를 시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건강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10분 건강수다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0분 건강수다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